안녕하세요. 런앤메이크 IT. 이번엔 백업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업하기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조직에 백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찍는 동영상이고요. 이 내용에서는 외장 하드의 복사, 웹 하드의 동기와 윈도우 내장 백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업이란 무엇일까요? 백업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듣지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사실 이 용어 자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백업이라는 것은요, 사용 중의 실수나 컴퓨터의 오류, 바이러스 정전 등으로 원본이 손상되거나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원본을 미리 복사해 두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른 곳에 복사해 두는 거예요. 네, 그 방법은 첫 번째 외장 하드의 복사가 있습니다. 방법은 외장 하드를 사고 정기적으로 저장하고 잘 보관해 두는 게 있어요. 근데 단점은 오래 걸리고 하드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복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이 좀 번거롭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죠. 자, 외장 하드는 뭐냐? 외장 하드는 USB 비슷한 건데요. 그냥 아주 저장 용량이 큰 USB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장 하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여러분 쇼핑한 데서 검색하시면은 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 보면 스게이트 나오는데 뭐 1테라 1T면 1테라바이트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1테라바이트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2테라는 2테라바이트고요. 네, 큰 거 살수록 비싸지만 큰 거 살수록 좋겠죠. 저장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음, 정기적으로 저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여기는 제 사진들이 있습니다. 전 제가 외장하에 백업했던 사진들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 그렇게 저장할 게 많이 있겠어 하지만 제가 2005년부터 그 전부터 사실 많이 찍었기 때문에 요즘엔 동영상이나 사진이 점점 용량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되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용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외장하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제 권장하는 건 날짜를 적어 넣고 통 여기다가 넣고 싶은 모든 자료를 넣어서 그걸 통째로 외장하에 복사해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 2015년에 제가 했으면은 16년에 또 해주고 17년에 또 해주고 하면 좋겠죠. 그러다 혹시라도 여기에 저장을 했으면은 외장하드에 저장을 했으면은 이 외장하드라 치면요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해서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장하드에 있는 게 전부가 되죠. 그러면 또 위험해요. 왜냐면은 하드가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뭐 비가 오거나 고장 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보통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개 정도 백업을 해요. 그래서 외장 하드에 백업을 하나 하고 또 다른 외장 하드에 또 백업을 해서 두 개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거, 나 없어지면 없어지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는 저는 정말 2005년부터 찍은 제 사진 자료들이 평생 추억으로 잘 삼고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다시 돌아볼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요즘 앨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잘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많은 사진들도 네, 그대로 놔두면은 용량 부족하다 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 이게 따로 컴퓨터에 외장하드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점점 용량이 많아질수록 오래 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때는 번거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추천하는 것은요. 웹하드에 저장하는 게 있어요. 웹하드라는 게 뭐냐면요. 클라우드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 친숙한 건 네이버가 친숙하니까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 설명을 위해서 깔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라 쓰면은 들어가면 여러분 네이버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기가까지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네, 아까 외장하드의 1테라, 2테라에 비해서는 1테라는 1000기가바이트거든요. 그거와 비교해서 엄청 적은 용량이긴 하지만 이걸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웹에 저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원하시면 돈 주고 그 외장하드 살 때 돈 들잖아요. 더 들잖아요. 그 돈 주시고 이걸 용량을 늘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안전하고요. 왜 안전하냐면요. 음, 자 지금 메모장을 샘플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냥 자, 어, 자 봅시다.
여기 네이버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여기 디스크 꽂은 것처럼 자기 거 쓸 수가 있어요. 개인 폴더 해서 메모장 있죠. 이 메모장 연 것이 네, 여기 있는데요. 이 메모장 이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이 화면이랑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은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면은 여기도 되고. 그래서 내 컴퓨터에 USB라든지 이런 외장하드를 꽂아놓고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다 그냥 편하게 넣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따로 복사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사진 같은 1년에 한 번씩 어, 백업을 할 경우에는 만약 중간에 9월 달에 다 날아가 버리면은 1월부터 9월까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 웹하드를 쓰면 실시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게 거의 없어지죠. 완전 고장 잊어버리고 고장 나더라도요. 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앞전의 영상과 연관되는 건데요. 랜섬웨어 같은 게 걸렸을 때 여러분 연결돼 있는 것들은 다 랜섬웨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될 수 있죠. 이 파일이 암호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됐을 경우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2 우하하라고 적고 저장을 하고 꺼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데서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동기화를 해서 여기에 동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파일을 열어보면은 우하하 써 있죠. 자, 근데 이게 암호화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호화 돼서 열 수가 없게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눌러서 버전 복구하기 하면 이전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 걸리기 전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죠. 이게 좋은 점이죠. 이거는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웹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 추천드리고, 특히 개인 중요 자료 있죠. 사실 사진 같은 동영상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쓰기는 사실 좀 부담되지만 그건 외장 하드를 추천드리고, 개인 중요 자료 뭐 그러니까 중요한 서류라든지 여러 학교 레포트 쓴 거라든지 정말 중요한 자료도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에는 이 30기가로도 사실 충분해요. 문서 자료 같은 거, 그 간단한 사진 정도는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를 추천드려요. 특히 교육기관은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 건데요. 다른 걸 보여드리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보여드리면은 아, 자, 제가 1.8 테라바이트로 제 구글 드라이브 쓰고 있죠. 교육기관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어, 구글에서 그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Gsuite for Education이라고 올립니다. 제 음, 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용량을 무제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제 모든 외장하드에 있던 거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1.8 테라바이트 쓰고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기능 그 버전 복원이라는 기능 똑같이 쓸 수 있고요. 버전 관리해서 혹시 이것들이 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선 요즘 학교 다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윈도우 백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추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요, 시작키 누르면은 그래서 백업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어떤 OS든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백업이라고 해서 뭐 히스토리 백업이라고 해서 특정 시점으로 여러분 컴퓨터를 되돌리는 방식의 백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백업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료만 따로 딱 원하는 자료만 딱 살리고 사용하기 그걸 필요할 때 찾아 쓰기 위해서는 차라리 제 앞에 설명하신 방법대로 백업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윈도우 시스템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유튜브 검색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백업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